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동적 범위를 그래프에 적용시켜 볼 겁니다. 건축 구조 분야에서는 그래프에 들어갈 데이터들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데이터의 양도 정말 많습니다. 예제가 저희와 똑같진 않더라도 유동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의 자동화가 중요한 거고요. 또 엑셀의 자동화를 위한 동적 범위 역시 중요한 겁니다. 시간도 단축시키고 실수를 줄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보여드린 시트는 동적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띄었습니다. 보통의 그래프는 범위를 한번 잡아놓으면 데이터가 더 많아질 경우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적 범위를 넣어주면 데이터 양이 늘어나도 실시간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값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플롯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이 부분에서 컨트롤 해줍니다. 로케이션 1, 2, 3, 4, 5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1, 2, 3, 4, 5라는 위치가 그래프상의 로케이션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케이션의 개수를 한번 쭉 늘려줘 보겠습니다. 간격은 살짝 조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계산 실행을 눌러주면 네, 그래프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로케이션을 추가한 만큼 그래프의 모양이 변했죠. 이 그래프를 출력하는 매크로 안에 전부 동적 범위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항상 방법적인 것만 설명드렸던 것 같아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트를 만들 것이 절대 아니고 오늘은 아주 간단한 예제로 동적 범위를 그래프에 적용시키는 것까지만 해볼 거예요. 결국 이게 핵심이니까요. 네, 우선은 옵셋 함수로 동적 범위를 잡는 것부터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옵셋 함수로 기준점을 잡은 상태에서 로우와 컬럼만큼 이동한 다음에 하이트와 위드만큼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범위는 고정 범위가 아니라 동적 범위여야 하니까 이 하이트와 위드에 들어갈 크기를 count A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세도록 할 겁니다. 네, 여기 미리 써놓은 데이터는 건축물 각 층의 무게를 써놓은 겁니다. 1, 2, 3, 4, 5층의 무게가 77톤, 81톤 대충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층수는 그래프의 Y열로 들어갈 것이고요. 하중은 X열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동적 범위를 X열과 Y열에 대해서 두 개 만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고정 데이터는 그래프 출력 시에 동적 범위와 고정 범위의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추가한 데이터니까 일단은 이 왼쪽 두 개로만 동적 범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 관리자를 켜주시고 단축키는 Ctrl F3입니다. 켜졌으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먼저 X열에 대한 동적 범위를 넣어줄게요. 이름을 X열이라고 지어주고 참조 대상에 수식을 써주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수식들은 지워주고 는 옵셋을 써줍니다. 괄호를 연 다음 기준점은 1층의 하중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 X열 데이터의 범위는 기준점으로부터 아래로 쭉 잡혀야겠죠. 기준점의 이동은 필요가 없으니까 로우와 컬럼에 0,0을 써주겠습니다. 네, 이제 X열 데이터는 세로로만 늘었다 줄었다 할 테니까 하이트에다가 count A 함수를 써줘야겠죠. 이어서 콤마를 붙이고 count A를 써줍니다. 괄호를 열어준 다음 범위는 기준점 아래에 있는 모든 범위를 잡겠습니다. 기준점을 클릭해주고 Ctrl Shift 아래 방향키 2번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괄호를 닫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콤마를 입력한 다음 데이터의 가로 길이는 한 칸이니까 1을 입력하고 괄호를 닫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X열에 참조 대상을 클릭해보면 하중 범위가 잘 잡혔네요. 바로 이어서 Y열 동적 범위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해주고 이름은 Y열, 참조 대상은 마찬가지로 옵셋부터 시작합니다. 는 옵셋을 써주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은 1층으로 잡겠습니다. 콤마 역시 기준점은 안 움직여도 되니까 0,0을 써주고 또 Y열의 데이터는 X 데이터처럼 세로로만 변하니까 하이트 위치에 count A 함수를 써줄 겁니다. 이어서 콤마를 써주고 count A를 써준 다음에 괄호를 열어주고 Y열 기준점을 클릭한 다음 Ctrl Shift 아래 방향키 2번을 누르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콤마 가로 길이
1을 써준 다음 괄호를 닫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와이열도 마찬가지로 참조 대상을 클릭해주면 와이열의 범위가 제대로 잡혔네요. 이제 그래프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분산형 차트에서 직선 및 표식이 있는 차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우클릭해주고 데이터 선택을 눌러줍니다. 다음 추가를 클릭해주고 계열 이름을 고정범위로 써주겠습니다. 이름을 쓴 다음 탭을 누르고 바로 이어서 X 범위를 드래그 하는데 X 범위를 고정 데이터 범위로 해줄게요. 범위를 드래그 해주고 한 번 더 탭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로 Y 범위도 드래그 해줄게요. 확인을 누르면 그래프가 나왔죠? 다시 그래프를 우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을 해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동적 범위를 써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프에 들어갈 데이터의 범위에는 시트 이름이 꼭 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셀이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입력되는 값에 시트 1 느낌표가 붙어 있죠. 이 느낌표 이전까지가 시트의 이름을 입력하는 곳이고 느낌표 이후부터가 데이터 범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동적 범위를 넣어줄 때도 시트 1 느낌표까지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제 느낌표 이후의 문자는 지워줄게요. 여기다가 이제 동적 범위를 넣어줄 텐데 저희가 X열 동적 범위 이름을 X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표 뒤에 X열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단축키 F3을 누르면 만들어 놓은 이름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X열을 선택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Y열은 X열에 작성된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준 다음에 Y값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X를 Y로만 고쳐주면 되겠네요. 이제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시 그래프를 클릭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범례를 켜주면 파란색이 고정 범위, 주황색이 동적 범위네요. 이 둘의 차이는 데이터의 추가에 반응하고 안 하고입니다. 데이터를 이만큼 복사해서 밑에 붙여주면 고정 범위는 그대로인데 동적 범위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동적 범위를 그래프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동적 범위는 그래프에도 자주 쓰이지만 데이터 유효성 검사나 VLOOKUP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쓸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언젠간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